때는 1442년 세종 24년 조선 궁궐에 긴박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임금이 탈감화가 부러졌다고. 범인은 조선 최고의 천재 과학자 장영실. 그날 이후 장영실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망 기록도 없고 무덤도 없습니다. 20년 동안 왕의 총애를 받았던 남자가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장영실, 자경로, 측우기, 앙부일구.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조선 과학의 상징입니다. 세종대왕이 가장 아꼈던 인재. 노비 출신으로 종삼품 대호군까지 오른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역사에서 증발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와 함께 1400년대 조선으로 돌아가 보시죠. 동네의 관노에서 태어나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된 남자. 그리고 그가 왜 역사에서 사라졌는지 세 가지 가설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직접 추리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장영실은 1390년대 동네 관아의 관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아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시대 노비는 재산이었습니다. 사고파는 물건과 다름없었죠. 그가 아무리 뛰어나도 출세는커녕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전부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이 남자에게 다른 길을 열어줍니다. 장영실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쇠를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고장난 농기구든 복잡한 기계든 그의 손을 거치면 마법처럼 고쳐졌죠. 그 소문이 퍼져서 태종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1418년 태종은 장영실을 한양으로 불러올리라고 명합니다. 노비를 왕이 직접 부른 것이죠. 같은 해 세종이 즉위합니다. 세종은 아버지가 데려온 장영실을 보고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람을 명나라에 보내라. 노비를 외국에 유학 보낸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세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재능 앞에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1421년 장영실은 명나라로 떠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신분 상승의 시작이었습니다. 명나라에서 장영실은 천문학과 기계 기술을 배웁니다. 2년 후 귀국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중국의 첨단 기술이, 손에는 그것을 구현할 능력이 있었죠. 1423년 장영실은 상의원 별자에 임명됩니다. 노비가 정식 관직을 받은 겁니다.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장영실의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1432년 천체를 관측하는 간이대 완성. 1433년 스스로 시간을 알리는 물시계 자경루 완성. 1437년 세계 최초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측우기 발명. 그리고 해시계 앙부일구, 천문시계 옥루까지. 장영실은 10년 동안 조선을 과학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1438년 장영실은 대호군에 오릅니다. 종삼품, 노비 출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현대로 치면 장관급 바로 아래 정도 되는 거예요. 동네의 관노가 한양의 대호군이 되기까지 20년. 조선 역사상 이런 신분 상승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장영실을 축하한 건 아니었습니다. 천한 것이 어찌 고위직에 오르느냐. 사대부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었죠. 실록에도 기록이 남아있어요. 장영실의 승진에 반대하는 상소가 올라왔다고. 세종은 그때마다 장영실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왕이 영원히 그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1442년 3월 장영실에게 특별한 임무가 내려집니다. 세종이 탈세 감화 안혈을 만들라는 명령. 장영실에게는 수십 번 해본 일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3월 16일 완성된 안녀가 궁궐에 도착합니다. 세종이 타기 전에 시험을 해봤죠. 그런데 부러졌습니다. 가마의 축이. 왕이 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죠. 만약 세종이 타고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어요. 위금부가 즉시 장영실을 체포합니다. 20년 동안 왕의 총애를 받았던 대호군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된 겁니다. 위금부의 조사 결과
형률에 따라 곤장 100대를 쳐야 한다고 보고됩니다. 100대면 거의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어요. 세종은 2등급 가명을 명합니다. 80대. 그래도 목숨이 위험한 형벌이었습니다. 1442년 3월 16일 장영실은 곤장 80대를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직에서 파면됩니다. 노비에서 대호군까지 올라갔던 남자가 다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세종은 왜 장영실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20년을 함께 했는데 장영실이 없었으면 자격으로도 치국이도 없었을 텐데 세종은 정말 장영실을 버린 걸까요? 자, 여기서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1442년 3월 16일 이후 장영실에 대한 기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승정원일기에도 그 어디에도 사망 기록이 없습니다. 무덤 위치도 모릅니다. 후손 기록도 없습니다. 20년 동안 조선을 빛낸 천재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학자들은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첫째, 형벌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사망 기록이 없는 게 이상하죠. 둘째, 고향으로 돌아가 은둔했다. 그런데 왜 아무 흔적도 없을까요? 셋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가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든 기록을 지웠다. 신분 상승을 불쾌했던 사대부들의 복수? 아니면 세종조차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장영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그의 기록을 지웠는지 6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장영실이 남긴 것은 발명품만이 아닙니다. 신분을 뛰어넘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그 꿈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 그는 조선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노비였고 가장 비극적으로 사라진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건 600년 전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실력만으로는 넘지 못하는 벽, 권력 앞에 무너지는 개인의 운명,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영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주 이런 놀라운 역사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